네,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다시 그 세 번째 발표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발표해 주실 분은 TCA 서비스의 그 오경희 대표님이 되시겠고요. 발표 주제는 그 초연결 비대면 실내 사회를 위한 분산 원장 기술의 보안 표준화 현황이 되겠습니다. 발표하실 그 오경희 대표의 양력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TCA 서비스 대표를 맡고 계시고 ISA CA의 연구 책임자를 맡고 계시고 그 키사 정보통신진흥원 정보보호 그 우리나라에 있는 정보보호의 대표 기관이 되겠습니다. 키사의 사회이사를 맡고 계시고 현재 이전에는 고려사이버대학의 겸임교수를 역임을 하셨고 그 전에 이제 KT의 멀티미디어 연구소에도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 오경희 대표님께 비대면 실내 사회를 위한 분산 원장 기술 보안 표준화 현황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TCA 서비스의 오경희입니다. 예, 지금 진병현 좌장님께서 소개를 잘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 국제표준화에 참가하게 된 거는 2010년부터입니다. 2010년에는 이 ISMS 표준을 관장하고 있는 ISO IEC JTC1 SC27 워킹그룹 1에서 27001로 대표되는 ISMS 표준에 참여를 했고요. 이어서 2013년에 ITUT SG17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발표해 주신 염흥렬 회장님 밑에서 이제 Q3 정보 보안 관리 퀘스천에서 어소시에이트 아파처를 맡게 됐고요. 이 블록체인에 대한 국제적인 표준화가 시작이 된 게 2017년입니다. 그래서 2017년 ISO TC307이 생겨나면서 ITUT에서도 블록체인 보안 관련된 퀘스천을 만들자 해서 17년에 Q14 DLT 보안 퀘스천을 만들면서 콜 아퍼처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ISO TC307 회의도 계속 참가하고 있고 작년에 그 블록체인 및 DLT IS 23257 참조 구조의 프로젝트 리더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런 인연으로 해서 오늘 이 글로벌 ICT 표준 컨퍼런스에서 초연결 비대면 실내 사회를 위한 분산 원장 기술 보안 표준화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소개드릴 내용입니다. 먼저 분산 원장 기술이 어떻게 초연결 비대면 실내 사회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지 특징을 좀 살펴보고 그런 실내 사회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분산 원장 기술의 표준화와 보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분산 원장 기술 표준화가 국제적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보안 표준에 집중하지 않고 전반적인 표준화 현황을 살펴보면서 그중에 보안 관련 표준들도 좀 현황을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 비대면 실내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런 실내 사회를 수립하기 위한 필요한 요소로서 개인정보의 노출을 최소화하면서도 상대에 대한 신뢰를 얻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적절한 수준의 신원 확인이 필요한데 그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분산 신원 표준화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쭉 살펴보고 요약하고 향후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될지 그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주제가 비대면 초연결이다 보니까 올 6월에 우리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초연결 비대면 실내사회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이란 걸 발표를 했죠. 거기서 이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코로나19에 의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화, 비대면화가 촉진되고 있다. 예,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나 정부가 다 함께 잘 대응을 해서 많이 완화가 되고 있지만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오늘부터 뭐 야간 통행 금지가 시작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녁 9시부터 아침 6시까지.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있고 디지털화는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에서 만나야 되는데, 온라인에서 만나는 상대를 어떻게 신뢰할 것인가, 그 신뢰 방안이 필요한데 이제 분산 원장 기술이 그런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이 모든 경제 활동의 중심이 되는 데이터 투명성과 불변성 등의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신뢰 기반의 사회 실천에 기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코로나19라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이런 블록체인 선도 국가로 좀 도약하기 위해서 국가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은 분산 원장 기술이 어떤 것이길래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는지, 또는 정말 가능한 것인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로 블록체인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 국제표준화 기구에서는 블록체인보다는 분산 원장 기술이 더 기술적으로 정확하고 포괄적인 용어라고 해서 분산 원장 기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것이 원장이죠. 원장은 영어로는 레저인데요. 이걸 장부라고 번역하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레저가 장부거든요. 우리 옛날에 그 장부책 기록하듯이 돈 얼마 쓰고 얼마 들어왔고 이런 거 기록하는 그 데이터 저장소가 원장입니다. ISO TC307에서 올해 나온 버케블러리 용어 표준에서는 이 레저 원장을 최종적으로 결정된 변경 불가능한 거래 기록을 유지하는 정보 저장소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술은 제3자 또는 상대에 대한 의존 없이 공통의 원장을 생성하고 유지하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 기술을 데이터베이스로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지갑에 지금 얼마가 들어있는가, 처음에 지갑을 사고 10,000원 넣고 그거를 빼서 물건을 사서 3,000원짜리 물건을 사고 7,000원을 다시 넣었어요. 그럼 제 지갑의 돈은 10,000원에서 7,000원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바뀌면은 그건 그냥 데이터베이스죠. 근데 우리 원장은 최종적으로 결정된 거래 불가능한 거래 기록이잖아요. 10,000원 들어왔고 10,000원 나갔고 7,000원 들어왔고 이것들이 줄줄이 늘어져 있는 것이 원장입니다. 이런 기록을 너와 내가 서로 만나지 않고 온라인으로 주고받으면서 암호 알고리즘에 대한 보호와 분산 합의 메커니즘을 사용해서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기술을 믿음으로써 상대와의 거래가 가능해지는 기술이 분산 원장 기술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술이다 보니까 이 기술에 대한 참 기대가 많습니다. 근데 이 기대 중에 많은 부분은 또 환상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분산 원장 기술을 사용하면 투명성과 불변성과 가용성 또는 뭐 해킹 안전성 이런 것들을 제공한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요. 예, 이런 것들을 잠재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명성은 또 개인정보 노출에 위험이 되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 막아보기 위해서 암호화라든가 채널이라든가 여러 기술들을 사용을 합니다. 불변성의 문제는 우리 ISO TC307에서 용어 정의를 하면서 가장 많이 토론이 됐던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종이에다가 거래 기록을 쓰게 되면, 종이와 연필 또는 펜으로 쓰게 되면 그걸 아무리 지우고 고쳐도 표시가 납니다. 하지만 넷상에서 주고받는 데이터들은 바뀐다고 해서 표시가 나지 않죠. 그걸 막기 위해서 그 기록들을 줄줄이 이어나가면서 암호화를 하고 앞에 데이터를 뒤에 데이터에 또 적고 해서 이어지는 것인데요. 그래서 불변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바꾸기 힘들 뿐이지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 가능성은 또 알고리즘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가 표준에서는 불변성을 보장한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가용성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성능 측면에 있어서는 이 성능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 분산 의사결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특성들을 희생해야 된다는 게 분명한 사실이죠. 우리가 트릴레마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실례합니다. 그 일반적으로 삼중고라고 번역이 되는 용어입니다.
경제용어로 사용될 때는 물가 안정, 경기 부양, 국제 수지 개선을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라는 명제로 활용이 되죠. 프로젝트 관리에서는 범위, 시간, 자원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범위를 늘리려면 시간을 더 주거나 자원을 더 주거나, 시간을 단축하려면 업무 범위를 줄이거나 자원을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똑같은 특성이 우리 분산원장 기술에도 적용이 됩니다. 분산원장 기술, 블록체인에서 트릴레마라고 하는 것은 확장성 또는 성능, 속도, 그리고 탈중앙화와 보안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인가가 깎여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분석하거나 연구하지 않고 마치 분산원장을 쓰기만 하면, 블록체인을 갖다 붙이기만 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는 그 기술에 따라서, 알고리즘에 따라서, 합의 알고리즘에 따라서, 그리고 구현 기법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같은 업계에서 구현을 하고 또는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람들 간에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표준화 기구들이 용어 표준화부터 시작을 합니다. 블록체인이 뭔지, 분산원장이 뭔지, 저는 좀 전에 분산원장이 블록체인보다 더 포괄적이고 정확한 용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부분 이제 블록체인은 들어봤는데 분산원장은 못 들어봤다. 근데 그럼 블록체인이 뭔지는 과연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 의사소통하고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시스템, 우리가 원하는 보안성과 안전성과 언택트 시대의 상호 신뢰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는 표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ISO에서 TC307 그 블록체인 및 DLT 표준 기구를 새로 시작할 때 왜 이것이 필요하냐를 설명을 했습니다. 현재 블록체인 기술 또는 DLT 기술이 확장성과 상호 운용성이 미흡하다. 왜냐하면 플랫폼과 응용이 제대로 분리가 되지 않고, 개발사에 따라서 또는 같은 개발사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언제 어떻게 구현했느냐에 따라서, 적용한 기술에 따라서 시스템들이 각각 분절적으로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시스템을 구현하더라도 그것들이 서로 연동이 안 되고, 우리가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연동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사이드 체인이나 이런 기법들을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현재까지는 확장이나 연동에 기본적인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확장성과 연동성을 보장하기 위한 어떤 표준이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시작을 한 거죠. 근데 그런 표준이 제공되어서 우리가 연동을 할 수 있다고 했을 때도, 그러면은 연동을 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이 잘 돌아갈 수 있는지, 그 안전성에 대한 어떤 신뢰가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또 운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보안 표준화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분산원장 기술의 국제 표준화가 개시가 됐고요. 상당히 많은 기구들이 지금 표준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공식 표준화 기구로는 ISO, ITU가 있고요. UNC 이펙트도 무역에 관련된 표준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식 표준화 기구는 이 국가 단위에서 멤버십을 갖고 참여하기 때문에 좀 많은 제한과 그런 것들이 있지만, 좀 더 논리적으로 개념, 구조, 상호 운영성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설 표준화 기구라고 부르는 기구들이 있는데요. W3C라든가 IEEE 같은 기구들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이런 기구들은 민간 기구들이고 개인 또는 기업들이 참여해서 개발을 할 수가 있고요. 주로 이제 좀 더 기술에 가까운 표준들을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실 표준화 기구라고 부르는 컨소시엄이나 이런 데들이 있죠. EA나 하이퍼레저, EC 같은 데서 실제 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어떤 라이브러리나 이런 코드들을 제공하면서 자기 기술들을 세계적으로 쓰이게 함으로써 그걸 사실 표준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굉장히 많은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굉장히 빨리 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ISO TC307입니다. TC307의 명칭은 블록체인 앤 DLT인데요. 공식적으로는 DLT가 맞는 용어이지만 그러면 사람들이 그게 블록체인인 줄 모르고 관심이 없어지기 때문에 별 수 없이 그냥 두 용어를 병행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그 국제표준 한 건 용어를 발표를 했고요. TR 2개, 테크니컬 리포트는 뭐 현재 어떤 현황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 실제 표준으로서의 어떤 강제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 TC307 산하의 여러 워킹 그룹에서 그 국제표준 한 건, TS 테크니컬 스페시피케이션 3건, TR 4건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들 좀 보시면은 지금 이 TC307에 워킹 그룹 6개와 스터디 그룹 1개 그리고 애드혹 그룹 1개가 있습니다. 제가 참여하고 있는 것은 워킹 그룹 1의 파운데이션이고요. 여기서 개발하고 있는 국제 표준에 제가 프로젝트 리더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워킹 그룹 2는 보안, 프라이버시 그리고 아이덴티티 쪽의 표준을 개발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테크니컬 리포트를 주로 만들고 있고요. 워킹 그룹 3는 스마트 컨트랙트 관련된 표준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조인트 워킹 그룹 4는 제가 원래 처음에 참여했던 ISO, IEC, JTC1, SC27하고 함께 보안 쪽 관련된 블록체인 표준들을 개발하는 조인트 워킹 그룹입니다. 공동 작업반이죠. 왜냐하면 SC27이 보안 쪽에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 보안에 관해서는 여기 협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런 협력 그룹을 만들었고요. 워킹 그룹 5는 블록체인 거버넌스, 워킹 그룹 6는 블록체인이 현재 적용되고 있는 다양한 활용 사례들을 모으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스터디 그룹 7은 인터오퍼러빌리티에 관련된 표준을 개발하기 위해서 사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드혹 그룹 2인데요. X가 아니고 2인데 여기서는 이 블록체인 시스템을 감사하는 지침을 개발하기 위한 역시 사전 연구 그룹입니다. 작업반에서는 개발을 하고 스터디 그룹에서는 사전 연구를 하죠. 이렇게 해서 TC307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다음에는 ITUT에 대해서 ITUT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ITUT에서는 스터디 그룹에서 표준을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사전 연구하는 그룹은 포커스 그룹이에요.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그 스터디 그룹 2는 이게 ITUT가 텔레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끝에 달린 T가. 그래서 통신 조직의 운영을 위한 표준들을 개발하는 그룹입니다. 그래서 통신 운영을 위해서 블록체인을 이용하기 위한 표준들. SG5는 그 클라이밋 체인지인데요. 기후 변화죠. 그래서 모든 새로운 기술들이 미치는 영향들을 폭넓게 조사하고 있는데 이 블록체인 분산 원장 기술도 새로운 기술이다 보니까 거기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SG11은 그 시그널링 신호 처리하는 표준을 개발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관련된 표준을 개발하고 있고요. SG13은 클라우드 쪽 표준을 개발했는데 이제 5G나 미래 네트워크를 위한 표준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SG16은 멀티미디어 관련한 표준을 개발하는 그룹인데요. 특히 그 산하의 Q22, DLT and E-Services라는 퀘스천에서 블록체인 관련 표준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고 또 이 16 산하의 그 건강에 관련된 데 거기서도 이 건강정보 헬스 인포메이션을 블록체인을 이용한 활용 사례 같은 것들을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G17 제가 참여하고 있는 Q14는 블록체인 보안 표준에 특화된 그룹입니다. SG20은 IoT와 스마트 시티 관련된 표준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많은 SG에서 지금 현재로 한 43개의 블록체인 관련 표준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엄청 많죠. 이것들을 다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고요. 네.
한 20분 남았는데 15분 안에 끝내야 제가 또 질문을 받을 테니까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스터디 그룹 2에서 블록체인을 관리에 이용하기 위한 표준 2개, SG11에서는 신호 처리에 이용하기 위한 상호 운영성 테스트 요구사항 표준 하나, 그리고 SG13이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표준을 개발하다 보니까 이분들은 그 클라우드 얘기할 적에 우리 왜 사스, 파스, 이아스 얘기하잖아요. 그렇듯이 블록체인 애저 서비스라고 해서 바스라는 개념을 그 용어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을 클라우드상에서 서비스로서 활용하기 위한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표준들을 연구 중이고 2개를 이미 발표를 했고요. 또 2개의 표준을 더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아까 SG16이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TC307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게 요구사항, 참조 프레임워크, 그리고 평가 기준 이런 것들을 이미 발표를 했고요. 그 외에 관련된 다른 표준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료 정보를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서비스하는 여러 가지 관련된 표준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SG17에서는 블록체인 보안에 특화된 그룹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많은 표준들을 개발하고 있는데 특히 X.1400 블록체인 용어 표준을 이미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블록체인 시스템에 대한 위협 X.1401 그리고 그 분산 아이디에 관련돼서 분산 아이디를 DLT로 제공할 때 보안 고려사항 표준을 1403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분산 원장 기술의 보안 수준에 대해서 평가하고 보증할 수 있는 기준인 X.1404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응용별 또는 다른 관리용 그 표준들을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Q14, SG17 Q14는 ISO TC307하고 리에종을 맺고, 예, 제가 리에종 오피서로서 특히 이제 그쪽에 워킹그룹 2 보안, 프라이버시 이쪽을 아이덴티티를 관리하는 이쪽과 좀 긴밀하게 연계를 하면서 서로 이제 좀 표준 현황도 공유하고 그래서 상충하지 않고 보완할 수 있는 표준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SG20은 IoT와 스마트 시티의 커뮤니티를 위한 표준들을 개발하고 있어서요. 이분들은 또 IoT가 인터넷 오브 띵스잖아요. 그래서 블록체인 오브 띵스라는 개념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IoT 관련해서 블록체인 오브 띵스를 구현하고 또는 여러 가지로 활용하기 위한 표준들을 연구 개발하고 있고요. 여기도 이미 4개의 표준을 이미 발표를 했고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표준들을 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IEEE 차례인데요. 이 IEEE와 뒤에 말씀드릴 W3C는 민간 표준화 기구입니다. 사설 표준화 기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나 이제 회원으로 가입하고 활동하실 수가 있고요. 좀 전까지 말씀드렸던 ISO나 ITUT는 국가 단위로 회원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 멤버십을 갖고 있는 국가 기구에 참여를 해야지만 이 표준화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IEEE는 이런 그 회원들로 이루어진 그 연구 개발 기구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또 이분들은 표준을 가지고 장사를 하세요. 물론 ISO도 표준 개발해서 이제 파는 것으로 회비를 충족을 하십니다만 여기는 특히 그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들, 조직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표준들을 약간 좀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개발하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표준을 관리하는 IEEE SA라는 기구가 있고요. 그 밑에 표준의 승인을 관장하는 보드 오브 거버넌스 BOG가 있고요.
그리고 그 산하에 스탠다드 보드가 있어서 실제 표준들의 개발을 관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표준을 만들려고 할 때마다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룹을 만들고 그 그룹들이 이제 왼쪽에 있는 스탠다드 개발하는 커미티들에 속하고 있고요. 이 오른쪽 하단에 파랗게 표시된 그룹들은 그런 신규 표준을 승인하거나 검토하거나 뭐 퍼블리시하거나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그룹들입니다. 아까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네들은 표준에 P2141, 뭐 P2142 이런 식으로 번호를 붙이고요. 2141이라고 하는 표준들은 블록체인 Against Corruption Working Group이라고 하는 그룹에서 3가지 표준을 개발을 했어요. 요거는 안티 코럽션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이 블록체인 관련해서 좀 뭐 돈 세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표준들을 3가지를 개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인보이스 비즈니스라고 해서 전자송장을 블록체인 상에서 주고받을 때 뭐 그런 표준들 개발하는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매니지먼트를 블록체인 상에서 하기 위한 표준을 개발하고 있는 그룹이 또 3개의 표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2145는 제가 참여하고 있는 그룹인데 블록체인 거버넌스 표준을 개발하기 위해서 올 초부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표준 번호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순서는 조금 다르긴 한데요. P2418.1이 사실은 제일 처음에 만들기 시작한 블록체인 관련 표준이고요. 이거는 인터넷 오브 띵, IoT 상에서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그런 프레임워크에 관한 표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P2141로 시작을 했다가 관련 블록체인 관련 표준들이 나오면서 .1, .2, .3 해서 10번까지 나왔고요. 이 표준의 경우에는 관련된 워킹그룹들이 다 서로 다른 형태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IEEE의 좀 특이한 부분은 이 크립토커런시, 암호화폐에 관련된 워킹그룹과 그 표준들이 좀 있어요. 다른 국제표준화기구들은 암호화폐를 건드리는 것에 대해서 좀 우려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설표준화기구다 보니까 그냥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이런 거 만들겠다 하면은 좀 쉽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암호화폐 관련된 그룹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교환에 관련돼서 뭐 일반 요구사항, 그리고 일반 그 암호화폐를 사용자의 암호화폐를 뭐 크립토 커런시 암호화폐 교환으로 보내기 위한 보안 관리 요구사항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엔티머니 론더링도 하고 있고 이런 다양한 표준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페이먼트 워킹 그룹이라고 해서 이게 암호화폐 지불에 관련된 표준들을 또 3가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셨듯이 굉장히 많고, 이게 사실 제가 이 자료 준비할 때 상황이고요. 또 이게 한두 달 됐죠. 지난번 회의 들어갔더니 그 블록체인 거버넌스에 관련된 다른 표준화 그룹이 또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 P2145 회의에서 왜 우리가 블록체인 거버넌스 관련된 거 다 하겠다고 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또 다른 그룹이 또 비슷한 걸 하냐, 왜 얘기를 좀 해서 정리를 하자,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설 표준화 기구에서는 좀 다양하게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 공식적으로 우리는 표준을 개발하는 표준화 기구다라고 하고 있지는 않지만, EA 엔터프라이즈 이더리움 얼라이언스 같은 경우에 이더리움 기반 기업용 블록체인을 개발하겠다는 목표로 만들어진 협회로서 여기서도 이제 기업용 블록체인을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인지를 위한 기본 스페시피케이션 스펙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지는 않아요. 한 4가지 정도 지금 기본 아키텍처 스택 보시는 것과 같은 스택 표준을 하나 만들었고, 그 기반 하에서
클라이언트들이 이 아키텍처에서 어떻게 연동을 할 것인지, 오프체인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관한 스펙들을 계속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버전 번호가 볼 때마다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메인넷 워킹 그룹에서는 실제 메인넷에서 사용되고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유즈 케이스를 분석하는 그런 문서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하나 EA하고 이 하이퍼레저하고 좀 같이 협력해서 약간은 두 개의 협력이라 좀 독립적인 그룹으로 만들어진 TTI, 토큰 텍소노미 이니셔티브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이더리움이나 그런 쪽에서 굉장히 많은 토큰들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우리 컬러드 코인이라고 얘기하는. 그런데 걔네들의 특성들이 다 다르잖아요. 사용하고 있는 알고리즘에 따라서 또는 구현한 방법에 따라서. 그래서 이 토큰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좀 알아보기 쉽게 정리를 해야지 투자자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고 투자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특성들을 표현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토큰 텍소노미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어떤 토큰이든 그것들이 활용되는 방법에 대해서 구분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지만 아주 개념적인 부분이고요. 보통 EA나 하이퍼레저 같은 그룹들이 이렇게 개념적인 틀을 만들기보다는 코드나 라이브러리를 많이 만드는데 요거는 좀 하이 레벨의 그런 추상적인 표준을 만든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하이퍼레저도 잘 아시다시피 리눅스 재단이 해서 뭐 프레임워크라든가 툴스 앤 라이브러리 작업들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죠. 이게 약간 작년 말 자료라서 완전하지는 않은데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이퍼레저가 그 이더리움과 같이 연계를 해서 하는 작업들을 많이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더리움 그 넷과 기본 프레임워크 상에서 하이퍼레저가 여러 가지 활용 도구들을 제공해서 사설 기업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들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설 표준화 기구들 또는 사실 표준화 단체들도 뭔가 연합을 하고 연동을 해야 된다는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블록체인 표준화 추세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 뭐 기초에서 상호 연동성으로 그리고 보안에 관련된 것들이 이제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일단 용어에서 시작을 하고 기본 구조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위에서 여러 가지 기술 분야별 연구들이 만들어지고 상호 운용성으로 확장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특히 보안에 있어서는 위협 분석에 기초해서 실제 업무에서 필요한 요구사항들을 하고 아키텍처에 기초한 취약성 분석과 통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현재 대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분산신원 표준화를 했어야 되는데 이 분산신원 표준화는 W3C에서 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것을 과연 꼭 DLT 표준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게 W3C 표준에 기초해서 니스트에서 만들어진 백서인데요. 여기서도 분명히 블록체인이 들어와 있지만 블록체인이 아닌 다른 데이터 스토어들을 활용하는 방안이라든가 또는 제3의 관리자를 통한 지갑 활용 같은 예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ITUT 저희 SG17에서 개발한 분산신원 표준에 관련된 보안 요구사항들은 현재 모든 ID 매니지먼트가 분산신원으로 바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중앙 집중화된 신원과 분산 신원 그리고 우리 Federated Identity라고 얘기하는데 이 기업들의 원 아이디 같은 하나의 여러 기업들을 통합해서 싱글 사인온 형태로 제공하는 이런 시스템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고려해야 할 보안 사항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렇게 굉장히 많은 기구들이 블록체인에 관심이 있고 분산원장 기술의 표준화를 어떻게든 선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국제표준의 추세를 모니터링하고
거기서 결정된 표준들을 준용하고 나아가서는 우리 기술로 그 표준들을 끌고 나갈 수 있는, 주도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 블록체인이 뭐 이 지역 블록체인, 지역 화폐 따로, 부산 지역 화폐 따로, 뭐 국세청 시스템 따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다 연결되어서, 그리고 해외 블록체인과 연계되어서 국제적인 진짜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표준화에 대한 모니터링과 준용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특히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하시는 분들이 기술을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블록체인 기술이 아직 완전히 정착이 된 것도 아니고 계속 발전하고 있는 추세이고,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거기에 새로운 문제점들, 보안상의 문제점들, 이런 것들이 계속 따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라클 문제라든가 컨센서스 알고리즘에 대한 명확한 이해, 그리고 사실은 불필요한 활용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걸러내기 위한 어떤 구현 방법론, 그리고 제대로 구현되었는지 감사하기 위한 그 표준들이 필요하고, 특히 블록체인이 이해를 잘 해주셔야 하는 기술인 것이, 우리 지금까지의 기술은 디지털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인더스트리얼 테크놀로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블록체인 기술은 인스티튜셔널 테크놀로지라고 합니다. 즉 사회의 산업을 지원하는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사회를 재구성하는 테크놀로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히려 현재 사회의 구조를 가지고 블록체인을 도입하려고 했을 때는 블록체인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을 수도 있고 더 비용이 많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다 같이 공유하고 표준화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TCA 서비스 대표인 오경희 대표께서 분산 원장 기술의 그 보안 표준화 현황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